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울평TV의 제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차량 디자인 기능 리뷰입니다. 시승기 주행 리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 중형 3열 SUV를 출시를 안 하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마구마구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올해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중형 3열 SUV들의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출시가 된 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 이 테라몬드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해서 제가 불이 나게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폭스바겐 사상 가장 큰 SUV 테라몬드입니다. 우리가 더 기다리고 있는 폭스바겐의 SUV는 아마 곧 출시된 투아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미에는 투아렉이 출시가 되지 않아요. 커다란 SUV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디자인이 된 차량입니다. 지금 폭스바겐 그룹에서 가장 큰 SUV는 Q7이죠. Q7도 중형치고는 꽤 큰 SUV인데 이 차량은 독립 플랫폼으로서 테라몬드에 유일하게 사용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가장 큰 SU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은 익스플로러 그리고 트래버스와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웃긴 건 교통 상황이 유럽이랑 비슷한 한국에서는 유럽형 폭스바겐 차량들만 출시가 됐었는데 이제까지 행보와는 조금 어긋나게 이 북미 전용 테라몬트를 한국에 출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3열 시장을 달고 넣기만 하고 생산량이 못 따라줘서 고급 3열 SUV들의 출시를 남의 집 감나무처럼 봐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려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은 두 라인이 나옵니다. 직렬 4기통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녀석이 3.6L V6 자연흡기 차량입니다. 2.0 터보는 4륜 구동 차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북미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2.0 터보 차량은 235마력에 35.7kgm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6L 자연흡기 차량은 276마력에 36.8kgm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중형 3열 SUV 치고는 상당히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 터보는 아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트림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옵션으로 다 빼면 될 것을 트림으로 다 정리를 해놔서 엄청나게 많은 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척추가 되는 트림들은 S, SE, SEL, SEL 프리미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S 트림은 34,0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차량은 4륜 구동밖에 나오지 않아요. SE 모델은 35,5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SEL 모델은 41,000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SEL 프리미엄은 48,000불부터 시작하고 4륜 구동 모델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SE 차량에 R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4륜 구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 SE 테크놀로지 R라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모든 트림의 차량들은 8단 자동 팁트로닉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우디랑 동일한 트랜스미션이에요. 자,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굉장히 미국차스러워요. 티구안의 디자인인자를 구석구석 다 박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은 미국차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미국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참 듬직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프차 느낌도 조금 나기도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굉장히 와이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서 안정감이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라이트는 티구안에 있는 라이트 그리고 그릴 디자인자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을 보면은 요 바디 요 주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어요. 구석구석에 보면 옆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손이 벨 것 같은 그런 라인들로 줬는데 요즘 폭스바겐 차량들을 보면은 날카로운 라인들로 아주 디자인을 잘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R라인이라 가지고 아래쪽에
범퍼,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R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으면 조금 심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R라인을 굳이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차를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뭉뚝하고 너무 아저씨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자세히 봐야지 좀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차가 둥글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손이 벨 것 같은 그런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안쪽에도 굉장히 메카닉스러운 라인들로 다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모습은 합격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조금 축소해서 보면은 이게 정말 큰 차인가 이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전혀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차량이 굉장히 큽니다. 저랑 비교하면 차가 얼마나 큰지 볼 수가 있는데, 뭐 티구안이랑 별로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말 크면서 C필러 없이 D필러까지 이렇게 강하게 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를 좀 소형 차인 것처럼 그렇게 옆모습 몸매를 잘 디자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날카로운 주름들이 아마 제 가장 큰 디자인 피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팬더 쪽도 굉장히 많이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어 갖고 남성답고, 그리고 이 차가 강하고 오프로드까지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 시장을 겨냥했지만 독일 차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확장만 시킨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앞모습에서는 좀 미국 차 느낌을 많이 주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액센트도 전체 모양이 아테온에 들어간 모양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아테온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맞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차에 손잡이도 굉장히 아담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유럽식 DNA를 뭐 그렇게 많이 버리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휠은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차량 몸집이 너무 큰데 18인치는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옵션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R라인 패키지를 넣으면 20인치 R라인 휠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20인치 옵션으로 들어간 휠부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R라인 휠은 날카롭습니다. 뭔가 칼날들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휠이 보이고요. 21인치 휠은 프리미엄에만 들어가는 또 21인치 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 림 쪽을 보면은 동그랗게 안 하고 좀 약간 각이 진 것처럼 이렇게 팬더 림을 또 굵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오프로드를 겨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주 굵게 플라스틱 커버를 줬는데 전혀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요.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폭스바겐 SUV 뒷모습들 저 너무 아름다운데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특히 하얀색 요 테라몬트를 보면은 진짜 애니메이션 같아요. 실제 차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예쁘게 메카닉스럽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 차가 좀 좁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마가 되는 부분이 넓어요. 그래서 이 비율적으로다가 어깨가 안 커 보이니까 좀 안 넓어 보일 수도 있는데, 3열 사람들한테까지 헤드룸을 주려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보면은 전혀 안 좁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자세하게 보면은 이 라인들을 너무 잘 잡았어요. 새로 나온 티구안 뒷모습이 너무 메카닉스럽고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테라몬트는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날카로운 각들로만 다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둥근 그런 느낌, 아주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디자인은 제가 항상 폭스바겐 그룹은 라이트 만드는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테라몬트의 테일라이트는 안에 보면 파티션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요 사이드 파티션까지 안에 디테일은 여기에도 전혀 신경을 게으리 하지 않았다는 게 보입니다. 로봇 눈 같아요. 범퍼 쪽도 뭐든지 이렇게 날카로운 라인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R라인이기 때문에 유광 플라스틱으로 머플러 주변을 마감한 것도 아주 아름답고요. 머플러 다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 토히치가 또 따로 보이고 그 아래쪽까지 아주 라인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보도록 해요. 자, 트렁크 안쪽을 보겠습니다. 3열 중형 SUV들 트렁크는 제가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아요. 대형 캐리어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만 누워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범퍼가 아주 많이 돌출되고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트렁크 안쪽에 보면은 긁힌 반지 턱이 있어요. 따로 많이 긁힐 것 같아요. 이거 물건을 실을 때 이거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의 끝에 힌지를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훌더덕 빠져가지고 좀 쓰기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많은 공간은 없습니다. 이 차가 전륜구동 기반 차량인데도 공간을 안 내준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팬더 카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요. 만약에 팬더 카오디오 시스템까지 만약에 옵션으로 넣는다고 하면 우퍼가 여기 들어갑니다. 엄청 큰 우퍼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이는 요 정도 사이즈 공간도 안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V 충전 포트도 요쪽에 있어가지고 캠핑 나갈 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열을 한번 접어 볼게요. 3열을 뒤쪽에서 접을 수 있도록 다 원터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 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3열을 눕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끈이 있어요. 그래서 끈을 당기면 이렇게 또 눕힐 수가 있습니다. 단차가 없고 아주 깔끔하게 눕네요. 아,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본 차량 중에서 3열을 눕힌 모드에서 가장 평평한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저는 깜짝 놀랐네. 2열도 정말 새침하게 깔끔하게 딱 접혀요. 이가 딱 맞게. 이제까지 본 차량들이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게 깔끔하게 딱 접히고, 트렁크 끝부분부터 2열 끝까지 단차도 없이 깔끔하게 쫙 빠지는 디자인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트렁크를 내리는 버튼인데요, 얘는 마우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딸깍, 상쾌해라. 폭스바겐 중형 3열 SUV 테라몬트의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제가 타임머신을 탔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외관을 보면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메카닉스럽고 꼭 미래 만화에서 볼 것만 같은 디자인인데, 안쪽은 아마 제가 1980년대를 방문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폭스바겐의 인테리어 디자인 DNA라고 결정을 하고 모든 차량에 넣은 부분이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차량을 굉장히 올드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R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인테리어에서도 곳곳에서 R라인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로 보면은 코 위에는 엄청나게 비싸게 성형 수술을 하고, 코 밑부분은 돈이 없어서 성형을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대시보드 위쪽도 아주 느낌이 좋은 우레탄으로 가죽 느낌이 나도록 마감을 해놨고요. 대시보드 전면부는 전부 다 고급스러운 재질로 다 마감을 해놨어요. 이렇게 유광 플라스틱 부분도 우드 느낌이 나도록 해놓고, 무광 크롬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마감을 해놨어요. 하지만 그 아래쪽은 전부 다 딱딱한 플라스틱입니다. 한 곳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 다 딱딱한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코스트 세이빙을 하는데 좀 몰아주기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몰아줬네요. 센터 스크린은 6.5인치 스크린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8인치 스크린이 들어간 테크놀로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8인치 터치 스크린이고요. 앞쪽에 센서가 있어서 손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다이얼들이에요. 왜냐면 이 다이얼들이 스크린 옆에 두 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옛날에 브라운관 TV의 다이얼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촌스럽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 인자들 같고요. 라브4도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도시바 TV 보는 느낌이다 그랬었는데, 이 차도 어김없이 그걸 넣어주는 바람에 정말 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트 디자인도 실루엣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이 벤트 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디자인에 어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올드해 보이고요. 센터 스크린 아래쪽에 보면은 이 다이얼들과 직관적으로 버튼들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아우디가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해서 폭스바겐도 조금 분발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공조 시스템 컨트롤 부위는 버튼을 많이 넣어놨지만 직관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작은 스크린을 넣어놔가지고 온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이얼 위쪽에 라이트가 들어오게 돼 있어가지고 굳이 위에 스크린을 쓰지 않아도 컨트롤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평범한 게 아니라 우산꽂이처럼 45도 각도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넣으면은 이렇게 굴러 들어가죠. 굴러 들어가는데 이 기어봉이 거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깐, 뭔가 큰 태블릿 같은 거는 기어봉에 걸려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어봉 디자인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뭐 이 차량이 가진 포지션을 보면은 뭐 그리 나쁜 디자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드라이빙 모드를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괜찮고요. 드라이빙 모드가 한 7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아마 손에 닿는 부분, 요 도어도 똑같습니다. 도어도 그렇고 손에 닿는 요 위쪽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다 마감을 해놨습니다. 요 암레스트도 팔이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요. 높이 그리고 넓이 아주 다 괜찮습니다. 안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뭐 아무것도 없네. 수납 공간으로는 정말 최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안에 뭐 파티션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USB 포트 하나가 있고요. 아까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여기 쓰러져가는 수납 공간 안에도 USB 포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단자하고 12V가 있는데 너무 깊어요.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돼 있어서 이쪽에 USB로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오디오 옵션을 팬더 오디오 옵션을 넣으면 450W 프리미엄 오디오를 또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좌석 디자인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차는 패밀리 차량이고 전혀 스포티함 이런 걸 보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아주 깔끔하고 말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열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 럼바 부분인데요. 이 럼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솟아 있고 단단하면서 폭신폭신한 재질로 럼바를 이렇게 넣어 놔 가지고 특히 덩치 크신 분들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엉덩이, 허벅지 좌측, 우측도 럼바 부분이 아주 높게 서포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요 R라인 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큰 차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예뻐요. 그래서 R라인 꼭 선택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래쪽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아주 좋은 재질로 마감이 돼 있고 굵기도 제 손에 아주 알맞고요. 타지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 전혀 들지 않지만 이 차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작게 만든 거야 이거? 이 조금만 더 키워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차가 너무 작아요. 컨트롤하는 부분도 엄지로 잘 조절할 수 있게 디자인이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디자인도 꽤 촌스러워요. 인테리어 전반적인 부분이 촌스럽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안에 한 2.5인치 정도 되는 스크린 그거밖에 안 되니까 물리 클러스터 안에다가 고정 정보들을 너무 많이 박아 넣어놔서 촌스러움은 어떻게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옵션을 넣으면 이 차도 디지털 가상 콕핏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아우디에 들어가는 12.3인치가 들어가는데요. 클러스터 디자인도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이 차는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콕핏 스크린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돼요. 그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포드 그룹에서도 디지털 칵핏 스크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줬지만 결국은 거기에 지도 표시를 못 해준 부분이 애비에이터까지 가서도 개선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보여줬었는데 이 차량은 오히려 아우디에서 돼서 그 디지털 지도를 볼 수 있게 클러스터 안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콕핏 옵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은 세이프티 패키지랑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센터링 기능은 없지만 보조 시스템은 돼 있고요. 블라인드 스팟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 스팟 기능이랑 차선 보조가 같이 연동이 돼서 제가 차량을 넘어설 때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런 건 또 괜찮습니다. 센터링까지 되면 더 좋지만 오토 하이빔 기능도 있고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운전할 때 피로감은 낮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를 넣으면은. 폭스바겐 테라몬트의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서 시야가 너무 잘 나와서 다시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커요. 2열도 캡틴 좌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캡틴 좌석이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이고요. 좌석 디자인도 앞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등 쪽이 많이 함몰되어 있고 엉덩이 부분이 많이 폭신해서 불편하지는 않아요. 2열도 이게 리클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2열도 리클라인 조절이 될 뿐더러 앞뒤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3열에 사람이 앉지 않거나 짐을 넣는다 하면은 뒤로 최대한 빼주면은 정말 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뒤쪽에서도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스크린도 들어가 있어줘서 USB 포트가 2개 있어요. 그리고 12V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디자인 꽤 잘 돼 있어요. 컵홀더를 중간에 컵을 넣어도 팔이 올라가게 암레스트 부분은 스마트하게 돼 있습니다. 2열에도 이렇게 선쉐이드가 있어요. 뒷열에 아이들 앉혀놨을 때 열사병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열에 들어와 봤는데요. 2열을 한 중간 정도 위치에 놔놨어요. 2열을 끝까지 넣으면 3열에는 레그룸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는 일부러 의도한 겁니다. 근데 이 중간쯤에 놔놨을 때는 레그룸 괜찮고요.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4륜구동 이렇게 3열 차량들은 플로어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무릎에 많이 부담이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요 좌석이랑 플로어 사이에 클리어런스가 꽤 돼 있어서 괜찮고요. 헤드레스트를 펴지 않으면 불편해서 사람이 앉을 수는 없어요. 근데 헤드레스트가 따로 있는데 이게 헤드레스트 기능을 아주 잘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헤드룸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꽤 많이 파져 있어가지고 루프 쪽을 조여놓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이드 헤드룸도 상당히 괜찮고요. D필러를 살려주는 바람에 3열에 앉은 사람도 뷰가 나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C필러 쪽에 공조 벤트를 넣어놨었어요. 이 팰리세이드도 보면 그렇고, 그리고 트래버스 보면은 맞박 공조 벤트가 있어요. 위치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3열에 아이들 앉혀놓고 어디 가려면 USB 포트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역시 3열에 USB 포트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트렁크에서 쓸 수 있었던 12V 포트가 3열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USB 포트가 없다는 거는 현 세대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공간은 전반적으로 익스플로러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의 폭스바겐 사상 제일 큰 SUV 테라몬트의 리뷰 잘 보셨나요? 고급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XT6와 에비에이터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팰리세이드 구입에 좌절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이렇게 차량 리뷰를 하나씩 찍는데 뇌가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